아들은 10년 동안 나를 잊었다. 그런데 그는 왜 갑자기 돌아왔을까? 엄마,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 그리고 그가 내게 건넨 단 한마디. 엄마, 땅을 팔아야 해요. 나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그가 나를 찾은 이유가 내가 아닌 돈 때문이라면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부모도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나는 김옥자. 올해 68살이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이곳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하고 아들 김준호를 키운 곳이다. 남편은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준호는 겨우 6살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쉴 새 없이 일했다. 낮에는 논에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시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겨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우리 준호 무조건 잘 키운다. 새 옷, 화장품, 휴식, 그런 건 나에게 사치였다. 나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살았다. 그것이 어머니의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려 10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동안 준호는 한 번도 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가 서울로 올라간 것은 한지원이라는 여자아이와 결혼할 때였다. 그때 두 사람은 나에게 말했다. 엄마, 서울에 가면 기회가 더 많아요. 우리 거기서 자리 잡을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조금 서운했다. 하지만 부모란 원래 그런 거 아니겠나. 자식이 잘 살면 부모는 그걸로 충분한 거다. 그래서 나는 준호를 떠나보냈다. 서울에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다. 처음에는 그래도 종종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 엄마,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해야 해. 가끔 용돈도 보내줬다. 그 돈으로 나는 병원비를 충당하고 필요한 생활비를 해결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우리 준호는 아직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야기도 짧아졌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연락은 명절에나 한두 번 오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예 연락이 끊겼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어쩌면 너무 힘들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전화를 기다렸지만 휴대전화는 조용했다. 명절날 텔레비전 속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송편을 빚는 모습을 보며 나는 텅 빈 밥상을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결국 혼자 사는 법을 익혀야 했다. 김치를 담가도 나 혼자 먹고 밥을 지어도 나 혼자 먹고 명절이 와도 나 혼자 보냈다. 어쩔 때는 사진 속 남편에게 혼잣말을 했다. 여보, 준호는 잘 살고 있겠지? 남편은 말이 없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오래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준호는 아직 날 기억하고 있을까? 이 시골 마을에서 늙어가는 엄마를 한 번이라도 떠올릴까? 그 순간 나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억지로 삼켰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원래 부모는 이런 거야. 자식은 크면 떠나고 부모는 남겨지는 거야.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깊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아직도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이 마을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고급 승용차였다. 누군가가 대문 앞에 차를 세웠다. 나는 햇빛을 가리며 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차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렸다.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얼굴, 내 아들 김준호였다. 준호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긁적이며 지원을 흘끗 바라봤다. 지원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후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가 엄마께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나는 찻잔을 단단히 쥐었다.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지. 그래, 무슨 일이길래 굳이 여기까지 온 거냐? 지원은 내 눈을 피하며 머뭇거리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이 집과 땅을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다. 마치 찬물이 온몸에 들이부어진 듯한 느낌. 나는 순간적으로 착각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뭐라고?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꽤 올라서 팔면 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집을 사야 해서요. 그래, 결국 그것 때문이었구나.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준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엄마, 솔직히 엄마 혼자 이 넓은 땅을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파시고 저희랑 같이 서울에서 사시는 건 어때요? 나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10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라니. 그래서 너희는 10년 동안 연락한 건 없더니 이제 와서 이 땅을 팔라고 하려고 온 거야? 지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하나만 묻자. 만약 이 집이 없었다면 너희는 오늘 여기에 왔을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원도 말이 없었다. 나는 이 침묵 속에서 모든 걸 깨달았다. 그래, 나한테서 필요할 게 있을 때만 기억하는 거구나. 그게 바로 내가 키운 자식이었구나.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거였구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자식이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이 땅 때문이었구나.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지원은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를 읊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사실 저희가 강남의 새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학군도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나중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최고예요. 그런데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마련해줘야 한다는 거냐? 지원은 말없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사실 엄마 혼자 이 넓은 땅을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서울에서 사시는 건 어때요? 나는 가만히 준호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게 내 아들이 맞나? 한때는 내 손을 잡고 엄마, 나 평생 엄마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맞나? 나는 순간 너무도 허탈했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래서 정말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씁쓸하고 차가웠다. 10년 만에 엄마가 보고 싶어진 이유가 이 땅 때문이냐? 지원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애써 태연한 척을 했다. 그러나 눈길을 피하는 것이 다 보였다. 준호는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오해하지 마. 우리 진짜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피식 웃었다. 그래, 그럼 하나 묻자. 이 땅이 없었으면 너희는 오늘 여기 왔을까?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 결국 이 아이들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찾아온 거였어. 내가 10년 동안 기다린 것은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나.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야. 준호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이 땅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구었던 곳이다. 내가 뛰어놀던 곳이기도 하고 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운 곳이기도 하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나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불살랐다. 나는 천천히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이 땅을 팔라고. 준호는 말이 없었다. 지원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아이들이 아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하던 날들, 하루 종일 일하고도 준호가 먹을 반찬을 준비하느라 쉬지 못했던 날들, 내가 새 옷 한 벌 사 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준호의 학비를 마련했던 날들.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쳐 아이를 키웠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돌아온 이유가 이 땅 때문이라니. 나는 그저 자식에게 희생하는 존재였을 뿐이었나? 내 삶은 어디에도 없었나?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곧바로 지적사무소로 향했다. 이 땅을 팔려고 합니다. 직원이 내게 물었다. 아드님께 넘기시는 건가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팔 겁니다. 나는 내 오랜 이웃인 박씨 아저씨에게 땅을 넘겼다. 박씨 아저씨는 나처럼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내가 헐값에 땅을 팔겠다고 하자 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 김옥자씨 이렇게 싸게 내놓으면 손해 아닙니까? 나는 빙긋 웃었다. 손해? 아가씨. 나는 이 땅을 돈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원한 건 이 땅이 나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진짜 삶이 있는 곳으로 남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식이 전해지자 준호와 지원은 경악하며 뛰어왔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지원은 아예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나는 차분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왜라니? 내 땅이니까 내가 결정한 거다. 준호는 황급히 소리를 높였다. 엄마, 우리가 부탁드린 거잖아요. 엄마,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대체 왜 엉뚱한 사람한테 땅을 넘기신 거예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 이제 엄마는 엄마를 위해 살려고 한다. 지원이 불쾌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의 자식인데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가족. 그럼 묻겠다. 10년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했니? 땅을 보관해주는 사람이었나?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지호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란 걸. 나는 가방을 챙겨 부산으로 향했다. 시끌벅적한 도시의 바닷바람이 나를 맞이했다. 부산의 작은 원룸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곳. 내가 평생 바라던 평온한 삶. 더 이상 누구도 기다릴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기대할 필요 없는 삶. 낯선 도시에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기로 했다. 시장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사 먹고 바닷가를 걷고 커피숍에서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할까? 어느 날 나는 집 앞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나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어떤 날은 분명히 내가 잠그고 나간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피곤해서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이잖아.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창문 밖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 김옥자는 정말 안전할까요? 그녀를 따라다니는 정체불명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녀가 떠난 후 준호와 지호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김옥자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2화에서 펼쳐질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세요.